그런데 수두보다는 대상포진이 조금 전염력은 낮긴 합니다. 아까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수두하고 대상포진은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라는 동일 바이러스로 이제 전염이 되는데요. 수두는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이 될 만큼 굉장히 전염력이 강한 반면 대상포진은 그거에 비해서는 전염력은 좀 낮긴 합니다. 그리고 수두는 전신에 수포와 그 물집이 있는 반면 대상포진은 띠 모양으로 있기 때문에 수포나 물집도 작은 편이고요. 이 수두와 대상포진 모두 이 수포 아래에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딱지가 않기 전에 터질 경우 여기에서 바이러스가 나와서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집이나 이런 어떤 수포가 딱지가 않기 전에 터질 때 환자분들이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접촉하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대상포진을 한번 앓게 되면 자연 면역을 획득하기 때문에 재발률이 높지는 않지만 한 5% 정도에서 재발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재발 정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재발이 가능하고 또한 이제 이런 어떤 암을 앓으시는 분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이제 심하게 앓으시는 분들, 50세 이상의 연령,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이런 질환을 앓으신 분들은 면역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재발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발 위험이 높으신 분들은 약간 그 대상포진을 앓으신 후에 예방 접종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대상포진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포진 발진이 올라오고 72시간 내에 항바이러스 제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이제 활성화돼서 이제 증식을 하게 되면 여기에 신경절에 많은 염증 물질이 분비가 되게 되고 이러한 염증이 발생하면서 신경절이 파괴가 되는데요. 이렇게 바이러스가 많이 증식되고 활성화되기 전에 항바이러스 제제를 72시간 전에 투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72시간을 대상포진의 골든타임이라고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72시간 내에 항바이러스 제제를 투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넘기게 되면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서 증식하게 되고 이 신경절에 많이 염증이 생겨서 파괴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72시간이 넘었다 하더라도 빨리 병원에 방문해서 항바이러스 제제를 투여하는 것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나 신경 파괴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항바이러스 제제를 빨리 투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통증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고된 논문에 의하면 어떤 발진이 오르고 나서 14일 이내에 적극적인 통증 치료를 한 군과 하지 않은 군을 비교를 해봤더니 14일 이내에 적극적인 통증 치료를 했던 군에서 어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나 어떤 극심한 신경통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논문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환자분들이 대상포진에 걸리면 첫 번째 72시간 내에 빨리 항바이러스를 투여하자. 그리고 두 번째 14일 이내에 적극적인 통증 치료를 하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에 따라서는 이제 면역이 많이 저하된 경우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런 어떤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굉장히 강한 경우에 신경절에 염증이 많이 생겨서 통증이 극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구 약물이나 이런 어떤 치료에 또 불구하고 통증이 굉장히 극심한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런 어떤 중재적 시술, 신경 차단술 같은 거를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야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이행하는 것을 낮출 수 있겠습니다.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긴 하겠죠. 모든 병은 걸리는 것보단 예방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네, 대상포진 자체가 수두를 앓았거나 수두 백신을 맞아서 몸에 그 신경절에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면역이 저하되면서 활성화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 면역을 올리는 것이 사실상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면역을 올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뭐 다 아는 것처럼 잘 먹고, 두 번째, 충분히 잘 자고, 그리고 세 번째, 규칙적인 운동과 네 번째, 스트레스 해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이런 것들이 면역을 증강시키고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잘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몸에 기저 질환이 있거나 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전신적인 그런 어떤 면역이 약해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암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기저 질환이 있거나 자가 면역 질환으로 먼저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하신다거나 내지는 50세 이후에 연령이 증가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세포 면역이 급속하게 저하되면서 이런 어떤 그 면역이 저하되게 되는데요. 그러신 분들은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통해서 좀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면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대상포진의 특징 아까 제가 이제 계속 두 가지 강조를 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제 피부에 띠 모양으로 나는 어떤 수포 병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안쪽 신경절에 이완된 바이러스를 잡아낸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이 초기에 항바이러스 제제를 투여받을 수 있는 곳이면 일단은 그 가까운 병원에서 항바이러스 제제를 투여를 하고 그런데도 이제 통증이 굉장히 극심하고 잘 잡히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이 안쪽에 신경절의 그 염증을 빨리 줄여주고 통증을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4일 이내 적극적인 통증 완화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이행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라면 이 안쪽의 신경 치료를 적극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전문의인 마취통증학과를 추천합니다.